안녕하세요. 24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실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86번은 어깨의 과신전 운동이 되시겠어요. 여기 어깨의 과신전 운동이라 하면 1번 그림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은 위로 올라가는 외회전 되시겠어요. 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도는 운동이 이제 회전 운동이 되시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두 골의 각이 작아지는 굴곡 운동이 되시겠어요. 5번에는 이제 신전 운동이죠. 두 골의 각이 넓어지는 운동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정중면에서 가까워지는 내전 운동이고요.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외전 운동이 이제 어깨에서 가능하시죠. 목발 보행 한번 살펴보시면 목발은 우선은 팔이 30도 각도야 되죠. 목발을 놓는 자리는 발끝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 자리에 목발을 놓으셔야 되고 체중은 겨드랑이에 실으시면 안 되고 팔목과 손바닥에 체중을 실으셔야 되죠. 정면을 바라보고 등은 핀 상태에서 보폭은 짧게 짧게 하시면서 점차 넓혀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목발의 끝에 있는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죠.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에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정면을 바라보셔야 되죠. 2번에 팔꿈치는 30도 각도 해주셔야 되죠. 3번에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맞죠? 팔목과 이제 손바닥의 힘으로 이제 목발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운동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4번에 환자의 애과에 목발 위쪽 고무 받침에 대고 몸무게를 지탱한다. 몸무게는 이제 팔목과 손바닥에 체중을 지지를 해주셔야지 이 겨드랑이에다 싣게 되면 상완신경총에 마비가 생길 수 있어요. 5번에 목발을 처음 적용할 때는 보행하시는 보폭이 짧게 하다가 익숙하시면 점차 넓히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목발 보행 하실 때는 뭐 2전 보행, 3전 보행, 4전 보행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실 때는 건축을 먼저 올리시고 목발과 환측다리를 같이 가거나 목발, 환측다리 순서대로 올라가시는 게 필요하죠. 계단을 내려오실 때는 목발과 환측다리가 같이 가거나 목발, 환측,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 다리를 내려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88번 문제는 무의식 환자의 구강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기 위해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는 뭐냐라고 나와 있어요. 어, 보통 이제 분비물 배액 촉진을 하기 위한 자세로는 이제 보기 자세가 대표적으로 보과이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무의식 환자는 보과이 자세를 되도록이면 안 하죠. 그러면 측의를 취하시면 더 좋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기에 측의도 없고 보기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측의와 보과이, 보기 자세가 합쳐져 있는 심즈 자세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심지 자세는 그 밖에도 이제 관장이나 항문 검사 시에도 많이 취하는 자세가 되실 수 있죠. 이번에 앉은 자세, 파울러 체인은 이제 폐의 확장을 도와서 호흡곤란 환자에게 적절한 자세죠. 3번에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 자세예요. 척추 수술하거나 요추천자 후에 손상을 방지한다든지 내척수액 방지, 누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세죠. 4번에 골반 내진 자세요. 리트렉토미 포지션을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자세죠. 회음부 질 생식기 검사 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자세예요. 5번에 배횡아이예요. 얘는 이제 뭐 복부 검사나 질 검사, 여성의 도뇨 시에 무릎을 세우시고요. 무릎 사이를 60cm 벌려주세요 하는 자세가 되시겠죠.
우리 여기서 슬링이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릎 가슴 자세라고 여기는 산후 운동이나 자궁 위치를 교정한다든지 태아의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슬링이 무릎 가슴 자세가 되시겠어요. 89번은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예요. 환자 체위 변경은 대부분 이제 정맥 귀환이나 피부 통합성 유지, 폐순환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1번 보기 같이 체위를 변경할 때는 2시간마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체위 변경을 할 때는 압박받는 부위 피부를 잘 관찰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관찰하시고, 세 번째, 마찰력을 작용하도록 환자를 끌어당긴다. 마찰이 작용하고 끌게 되면은 손상이 발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욕창 발생 요인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겠죠. 4번에 환자의 관절을 완전히 편 상태로 유지한다. 신체 선열을 유지하실 때 편안한 자세는 관절이 약간 굴곡된 상태죠. 붕대를 감을 때도 약간 굴곡된 상태에서 붕대를 감았었어요. 5번에 대전자 두루마리는 다리 안쪽에 대주어 대퇴 외전을 방지한다. 대퇴 외전 방지는 맞지만 다리 바깥쪽에 하셔서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외회전을 방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여기 같이 체위를 변경하실 때는 같이 이제 관절에 수동적인 움직임을 준다든지 신체 지짐으로 잘 이용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발처짐, 족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받침을 해준다든지 손가락에 약간 굴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 두루마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 필요하실 수 있어요. 90번 문제 살펴볼게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침상, 틀에 묶는다 해주셔야 되죠. 2번에 보호대는 2시간마다 풀고 적용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한다. 맞죠? 환자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이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환자가 움직일 때마다 신체가 조여지는 묶음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꽉 조여져서 순환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제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고, 관절 부위에는 약간의 여유를 두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4번에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를 적용한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으실 수 있죠. 의식이 있는 경우는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요. 5번에 보호대는 일시적으로 풀어줄 경우 환자를 혼자 있게 한다. 환자 혼자 있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실 수 있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 신체 보호대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필요시 처방은 안 된다 해주셔야겠죠. 뼈의 돌출 부위는 패드를 대어주시는 거 필요하고, 이 신체 보호대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응급시에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91번 문제는 열냉요법에 관한 문제죠. 노인 환자한테 전기 패드를 댔는데 그 부위가 피부색이 붉게 변했어요. 화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바로 전기 패드를 제거하시는 걸 답을 고르셔야겠어요. 이때 더운 물 주머니나 얼음 주머니나 적용하실 때는 커버나 방포를 꼭 대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주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간호조무사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피부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는 거를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하죠. 92번 문제는 수술 시에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기침을 격려하는 목적은 뭐냐예요. 기침은 이제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실 수가 있죠. 그 밖에 합병증 예방에 의한 방법들 보시면 폐렴이나 무기폐 예방을 위해서 조기 이상을 한다든지, 여기 심호흡 기침을 한다든지,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한다든지 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심부 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걷는 것과 누워있는 환자는 대퇴사두근 운동, 하항혈전 스타킹을 신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24시간 내에는 상처를 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진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도 덧대주는 드레싱을 하거나 24시간이 지난 후에 상처 소독을 하실 때는 무균수를 이용하는 거. 이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장폐색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직후에는 금식을 계속 유지하시고 이 장이 회복됐을 때 식사를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장음이 회복됐는지 가스가 배출됐는지 확인하시고 물부터 시작해서 미음, 연식, 상식 순서대로 식사를 진행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3번 문제는 수술 직후 병실로 돌아온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이에요. 여기 보기 보시면 1번에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앙하이 자세를 하되 머리는 옆으로 하셔야지 흡인을 예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경우에는 반자의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보기 보시면 척추 마취를 한 환자분들은 앙화의 자세를 6시간 정도 유지해 주셔야 되죠. 척추 손상이나 내척수액 누출 방지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자세예요. 세 번째, 환자가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심호흡을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심호흡을 이제 하시면서 이완을 하고 하는 방법 취하시는 것 도움이 되죠. 네 번째, 배액관이 있는 경우는 배액관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한다. 되게 중요하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든지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액관이 자연적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실 수 있어요. 4번이 답이죠. 5번, 전신 마취를 한 환자가 갈증을 호소하면 물을 마시게 한다. 수술 직후에는 금식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장이 회복됐다든지 가스가 배출된 후에 이제 장폐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나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94번 문제는 식도 위 내시경 검사 전 환자에게 설명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식도 위 내시경을 할 때는 8시간 금식을 미리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금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검사할 때 자세는 자측기를 취하시고 입안에 틀니 같은 거, 의치는 제거하고 검사실 가셔야 되죠. 그리고 관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포 제거제를 먹으실 수 있고 위장 운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 쪽은 국소 마취를 하고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끝나도 바로 식사하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물을 삼킬 수 있을 때 식사가 가능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관이 입을 통해서 내시경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은 코로 숨을 쉬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검사 끝나고 나면 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든지 맥박이 상승한다든지 배가 끊어지게 갑자기 아프다든지 하시면 바로 병원에 오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보기 한번 볼게요. 1번에 검사 다음 날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후에 가능해요. 2번, 검사 중에 의치를 착용할 수 있다. 의치는 빼고 가셔야 되죠. 흡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어요. 3번에 수면 내시경 후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날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죠. 4번에 검사 전에 위장 내 기포 제거제가 투여됩니다. 맞죠? 5번에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95번 문제 검사물의 수집과 관리 방법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예요. 1번부터 보시면 혈액 검사물이죠. 혈액 검사물은 이제 담으실 때 응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을 타고 넣으시는 거 필요하고 검사물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내리시는 게 원칙이죠. 내리지 못했을 때는 냉장 보관하셔야지 여기 실온에 그냥 검사 병실에 두었다가 내리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객단 검사물이에요. 객단 검사물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받아주셔야 되죠. 침하고 섞이지 않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객담은 바로 내리고 지연될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5번에 대변 검사물이에요. 대변 검사물을 받으실 때는 설사인 경우에도 받아주셔야 되죠. 그리고 소변하고 섞이면 안 돼요. 소변 검사도 대변하고 섞이면 안 되고 서로 섞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변 검사물 채취 전에 충분히 배뇨를 하게 한다. 맞죠? 3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4번에 24시간 소변 검사는 하루 동안 소변을 모으는 검사죠. 그래서 검사를 시작하는 첫 시점의 소변은 버리시고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소변을 모은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누락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해주셔야겠죠. 5번에 동맥혈 기체 분석,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물은 바로 내리는 게 원칙이고 냉동 보관하지 않고 얼음에 재워서 내린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도 뭐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검사물이 있는데 실온에 보관하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검사물은 내척수액과 아메바 검사가 되시겠어요. 두 개는 지연되더라도 상온에 뒀다가 검사실로 보내는 게 원칙이 되시겠어요. 96번 문제는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이 되시겠어요. 보기를 먼저 볼까요? 1번에 의식을 확인하실 때는 영아는 가장 예민한 부위인 발바닥을 두드려서 확인하실 수 있죠. 두 번째로 목은 기도 유지를 하겠다고 과신전을 하게 되면 영아인 경우는 더 막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손을 얹고 턱을 가볍게 올리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죠. 세 번째, 분당 속도는 100에서 120배로 가슴을 압박하실 수가 있죠. 영아 같은 경우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젖꼭지 사이의 정중한 부위를 4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를 압박하실 수가 있어요. 맥박을 확인하실 때는 영아 같은 경우는 목이 짧죠. 그래서 경동맥을 촉진하기 어려워서 상완동맥을 이용해서 촉진하실 수가 있어요. 5번에 가슴을 압박할 때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젖꼭지 사이의 정중앙의 바로 아랫부분에 이제 압박을 손가락 두 개로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옆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심폐소생술 순서 먼저 보시면 의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신고를 하시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는데 영아 우리 살펴봤듯이 4cm로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소아 같은 경우는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을 4에서 5cm 깊이로 100에서 120회 하시고 성인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소아와 마찬가지 부위를 5cm 깊이로 100에서 120회 압박을 해주셔야 되죠. 그 호흡은 30대 2로 이제 압박을 30회 하고 호흡을 2회 하시는 거를 반복하시는 거 필요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지시에 따라서 충격기를 시행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97번 문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은 그림을 먼저 옆에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우선은 키셔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패드를 상의를 벗긴 후에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에,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을 해주시고 심장 리듬을 분석할 동안에는 환자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고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물러나세요 라고 외치고 심장 충격기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 바로 이제 심장 압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보기 한번 볼게요. 1번에 패드는 맨 피부에 옷 위에다 하시지 말고 환희를 벗은 위에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2번에 심장 축격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한 후에 즉시 가슴 압박을 한다. 충격이 끝난 후에 가슴 압박하시면 되죠. 3번에 패드를 붙인 부위에 약물 패치가 있으면 그대로 둔다. 약물 패치는 떼고 붙여주시는 게 맞죠. 4번에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모두 떨어지시는 게 필요해요. 환자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고 5번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 패드를 누르고 있는다. 버튼을 누르실 때는 모두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세요 하고 외치시고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하시는 분도 떨어지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답이 2번이 되시겠죠. 그 제세동을 시행한 후에 가슴 압박을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되시겠어요. 98번은 입원 환자 간호 보조 활동이죠. 여기 보시면 입원 환자에게는 첫 번째로 환자를 확인한 후에 입원 팔찌 채우는 거 맞죠? 답이 1번이죠. 이번에 집에서 가져온 약물은 중지시키는 게 필요하죠. 의사, 간호사에게 알리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일단은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세 번째 귀중품은 보호자나 환자에게 보관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네 번째 병동 안내는 간호조무사가 직접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5번은 침상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후에 준비한다. 침상은 환자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입원 환자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병실 안내와 환의 적용하기, 병원 환경과 규칙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99번에 이제 빈 침상 만들기, 침상 까는 순서에 관한 문제예요. 1번부터 보시면 방수포는 반옷잎을 위에 깐다. 방수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밑옷이불이 젖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깨에서 무릎까지 까는 이제 방수가 되는 포죠. 그 위에 이제 반옷이불을 깔아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방수포는 밑옷이불과 반옷이불 사이에 위치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이번에 밑옷이불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깐다. 육청 예방 위해서 도움이 되죠. 답이 되실 수 있죠. 3번에 반옷이불은 수평 방향으로 주름을 만들어 깐다. 반옷이불도 바닥에 까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옷이불처럼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깔아주시는 거 필요해요. 4번에 윗옷이불은 병실 바닥에 닿도록 여유 있게 깐다. 윗옷이불은 담요를 감싸는 이불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죠. 특히나 침대 포보다는 윗옷이불이나 담요가 밑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죠. 5번에 베갯잎 같은 경우는 트인 곳이 출입문의 반대쪽에 위치하게 한다 해주시면 되겠죠. 침상을 까는 순서는 바닥에 밑옷이불을 까시는데 밑옷이불은 솔기가 밑으로 가게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방수포를 깔고 반옷이불을 깔고 그 다음에 덮는 이불을 준비하실 때 윗옷이불 같은 경우는 덮는 이불이기 때문에 솔기가 위로 가게 해주시고 그 위에 담요를 놓고 침대포로 까는 순서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침대포는 윗옷이불보다 약간 길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100번 문제 보실게요. 치매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높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죠. 정확하게 이제 뚜렷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하시면 안 된다. 아시죠? 인격적인 대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죠. 3번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 그럼 인지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4번에 문법에 맞는 긴 문장으로 대화한다. 이것도 이제 치매 환자분은 이제 문장이 길어지면 앞에 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대화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5번에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맞죠? 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특히나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있죠. 손짓이라든지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고 서로 논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그 밖에 난청 환자, 시각 환자도 한번 같이 보시면 난청 환자는 귀가 안 들리는 환자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입이 보이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입을 가리지 않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해요. 시각장애인 환자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방향을 설명하실 때 환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표현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